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것만 잘해도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균형을 초래하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해요. 그러면 반대로 영양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염증을 낮춰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이제 건강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탄단지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 저희는 이렇게 5대 영양소를 배웠죠. 근데 거기에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제 8대 영양소를 얘기한다고 해요. 요즘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채소, 과일 이런 거에 들어있는데 잘 안 먹으니까 식이섬유까지 같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는 자외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내려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적힌 8대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갓단 유기농 식자재를 4시간 안에 씻어서 거의 조리도 최대한 하지 않고 한 접시를 7, 8시 접시를 먹어야 된대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탄소와 산소, 효소를 만나서 가수분해하면서 포도당으로 이제 변하고 지방은 지방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포에 쓰여지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효소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얘네를 효소를 도와줘서 탄단지가 이제 분해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탄소와 아까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효소를 도와주는 게 조효소예요. 결국에는 조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결론은 면역을 높이고 건강해지려면 비타민을, 미네랄을 많이 먹음으로써 저희가 먹고 있는 탄단지를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8대 영양소를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알겠죠? 내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내가 먹은 탄단지를 잘 소화시켜서 내 세포에 쓰여서 내가 건강하려면 먹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영양제를 고르는 5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음식으로 섭취로 부족하다 보니까 영양제로 저희가 채워줘야 되게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근데 다양하지 않다면 영양의 불균형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양소가 또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생체 이용이라는 건데 건강하라고 먹는 건데 내 몸에 충분히 쓰여져서 생체 이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번째 효능이 또 있어요. 효능이 충분한지. 내가 이걸 먹었더니 아침에 막 번쩍 일어나지. 3시간 잤는데 오늘은 좀 덜 피곤하네? 이런 식으로 효능이라는 걸 느껴야 내가 돈을 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5번째, 안전한가.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데 안전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영양소들을 조금 자세히 바라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수용성으로 나눠요. 수용성은 몸에 있다가 이게 소변으로 나가고 지용성은 기름이기 때문에 몸속에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은 안전한가를 꼭 봐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는데 오늘은 A와 E를 조금 바라볼게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권장량의 100% 정도만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종합 비타민도 내가 먹는데 뭐 눈에 좋다니까 루테인도 먹어요. 그럼 나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A가 100% 충분히 들어있는데 루테인에 또 비타민 A가 들어있네? 그럼 중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과해지는 거고 비타민 A가 이제 내 몸에 100% 이상이 나가지 못하고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전한가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00%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애들은 계속 성장하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A를 수용화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요. 그거를 꼭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E는 거기에 성분 중에
토코페롤이라는 생식기에 좋다는 게 있거든요.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자궁 이런 걸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에 비타민 E가 좋으니까 꼭 먹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합성을 먹으면 또 희한하게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꼭 천연을 먹어야겠죠. 근데 얘네는 표기법이 달라서 뒤에 영양 정보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알 수 있어요. 천연은 D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써 있고 합성은 DL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모두들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용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군과 비타민 B군이 있는데 B군은 1, 2, 3, 5, 7, 9, 12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수용성이라서 내 몸에 잠깐 있다가 소변으로 다 배출돼서 나가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올려줄 시간이 없잖아요. 100%라는 말은 내가 이제 결핍이 되기 전, 건강했을 때, 이때 거의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몇 프로를 먹어야 되냐. 막 1000%, 2000%, 전문가들은 정말 많은 양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내가 먹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균형적인 것도 보셔야 되는데, 칼슘만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그러면 둘은 반대 성향이 있는 애들이라서 칼슘은 변비를 일으키고 마그네슘은 설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는 셀레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체내에 죽은 세포를 배출해주는 몰리브덴이라는 것과 이제 균형이 이런 것들이 다 잘 들어가 있는지 균형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잘 확인해 보면서 이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몸을 이루는 거는 이제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세포가 건강하려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8대 영양소, 요거를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양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위에 알려드렸던 간단하죠, 5가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영양제를 잘 확인해서 좋은 영양제를 고르셔서 이제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정도만 뭐 전해줘도 충분히 영양 강의가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디서나 이렇게 영양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 네. 하시는 분들 좀 잘 들으시고, 뭐 미팅했을 때 막 이렇게 보고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그 상황에 맞게 풀어주면 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준비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양 강의가 다른 사람의 건강에 많이 도움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옥 리더님 영양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주차 영양 강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주차 영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양제를 왜 먹나요? 건강하려고 먹잖아요. 건강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건강해진다고 해요. 저도 그 면역력이 되게 약해서 감기도 잘 걸리고 되게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 하여튼 좀 많이 약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코로나 시대 2년 반 동안 저희 가족은 코로나를 안 걸렸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Y와 화에 대해서 2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하고, 또 잠을 잘 못 자면 세포가 예민해져서 염증이 높아지고, 또 잘 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하루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은 채워주고 염증을 낮춰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면은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걱정이 없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잘 안 되면 그 불균형을 이 때문에 건강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손녀가 7살 손녀를 제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양사가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영양사가 영양소에 대한 것을 보고 짜기 때문에 잘 먹이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양소를 이렇게 보면 5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근데 요즘에는 8대 영양소라고 그래서 거기에 식이섬유와 물과 화이트 케미칼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 화이트 케미칼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환경 속에서 살아내려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강력한 항산화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8대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바쁜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도 없고 비용도 그렇고 여건도 없어요. 여기에서 면역력을 높이라 그러는데, 산소가 효소를 만나면 그 가수분해를 하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변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해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라고 합니다. 내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고, 내가 많이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세포 속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8대 영양소를 내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으면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비타민을 한 2~3가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버드대에서 발표를 하기를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먹어라 하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는 건강 식단을 이렇게 해서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는 빵과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해요.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으니까 먹으래요. 추가로 비타민 D도 먹으래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를 좀 아시겠죠? 건강을 챙기려면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를 잘 시켜서 내 세포가 쓰이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맛에 대한 어떤 영양제를 골라 먹어야 할까요? 5가지 기준을 보고 골라 먹으래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가 잘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세 번째는 생체 이용을 잘하는가? 네 번째는 효능을 느껴야 되고요. 5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안전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떼야 뗄 수 없는 짝꿍이에요. 한 가지만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에는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안전한가 그걸 보려면 지용성을 한번 봐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와 D와 E와 K가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A는 하루 권장량이 100%만 먹어야 되고요. 종합 비타민에는 분명히 비타민 A가 있어요. 근데 뭐 내 몸에 어디가 좋다 그러면은 또 다른 영양제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A가 그 중복으로 이렇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안전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도 저게 좋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 그럼 또 좋은 건 줄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전에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아이들에게는 100% 들어가면 안 돼요. 수용성인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시중에 비타민 A 들어간 어린이 영양제, 또 합성 그 향료가 너무 많아서 잘 따져보고 이렇게 아이들도 먹여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D,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건 거의 다 D3래요. D3 형태로 나온대요.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토코펠, 그 생식기에 좋은데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자궁에 좋대요. 근데 심혈관 질환에 비타민 E를 먹으래요. 그런데 합성은 심혈관 질환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 합성 그 표기법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천연에는 D알파 토코페릴, 합성은 DL-알파 토코페릴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1, 2, 3가 있는데 3는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K1이나 K2 그 형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와 D를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께 이게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있는데 비타민 C는 항염 기능을 해요. 다른 영양소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체내에서 그 생성 불가한 그런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에는 B1, B2, B3, B5, B7, B9, B12가 있어요. 비타민 B군은 8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잠깐 머물다가 소변으로 이렇게 다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0%, 3000% 아주 많은 양을 리더님, 다른 분들 들리세요? 가요. 그 미네랄은 균형적인 것을 봐야 돼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아연과 구리는 서로 짝꿍이에요. 짝꿍이라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셀레늄은 비타민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큰데 암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가 처방해 줄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 다음 몰리브덴은 죽은 세포를 배출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 주위에 보면 정말 많아요.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 갑상선은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곳이래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갑상선에 특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은 그 영양소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영양제가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통해서 8대 영양소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데 전문가들은 건강하려면 8대 영양소를 먹으라고 해요. 그 8대 영양소를 먹으려면 또 5가지를 지키라고 해요. 다양한 영양소,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나, 생체 이용을 잘하나, 효능이 있나, 안전한가를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영양소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우 기자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빈틈없이 준비 너무 잘하셔서 발표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양 강의라던가 이런 거를 안내를 할 때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확신에 찬 답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불확실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이렇게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어는 조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하셨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다른 사람한테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잘 숙지하셔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고 좀 전달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영양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배소영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주차 영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함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요. 건강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 안 된다고 해도 불균형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어서 충분한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 자서 세포의 염증 수치를 낮춰줘야 되고, 잘 싸서 내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먹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5대 영양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미네랄이에요. 이렇게 5가지의 영양소를 배웠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칼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은 거의 처음 접하는 것일 텐데,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학 성분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내가 먹었을 때 얘네들을 산소와 효소가 같이 가수분해를 시켜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가 되는데, 이 가수분해된 영양소를 체내에 세포에 더 잘 흡수시켜 주고요. 그럴 때 효소가 필요한데, 특히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이란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내 세포에 더 영양분들이 잘 흡수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5가지 기준을 두고 내가 꼼꼼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세 번째 생체 이용률이 높은지, 네 번째 효능 효과가 좋은지, 5번째 안전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영양제에 영양소가 충분히 많이 다양하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충분히 영양을 다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영양제를 먹었을 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전히 계속 불균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한지나 생체 이용률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비타민을 봐야 되는데, 우선 비타민은 아시다시피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용성 비타민을 좀 살펴보자면, 지용성 비타민은 4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비타민 A를 봤을 때는 안전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권장량의 10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린이 영양제에는 비타민 A를 수용성한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을 따져봐야 하는데, 요즘 나온 보통 비타민 D 영양제는 대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활성화된 D3 형태로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율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전립선, 자궁, 심혈관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토코페롤이 합성인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따져보고 먹어야 하는데, 그 용기에 보면은 우리가 천연 같은 경우에는 D알파 토코페롤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합성 같은 경우에는
Dl-알파 토코페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의 표시 성분에 Dl-알파라는 합성으로 된 토코페롤이라면 섭취를 중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C군과 비타민 8가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흡수 자체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000% 또는 2000%의 고함량을 먹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잘 봐야 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구리와 아연 이렇게 꼭 같이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칼슘은 변비를 유발하고요.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합니다. 반대 성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나 체내 죽은 세포를 배출해주는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효능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돈 주고 영양제를 사 먹었는데 보통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야. 뭐 효과는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효능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엔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유산화가 이런 효능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처음으로 이건 먹어야겠다라고 느끼게 해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되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화라는 것도 우리가 늙어가는 게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늙어가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노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8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충분히 잘 공급하고 그것을 세포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잘 섭취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잘 맞춰서 질 좋은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발표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한 이 내용을 계속 숙지하셔서 내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상우 리더님 영양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김상우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7주차 영양 강의인데요. 네, 우리는 영양제를 왜 먹을까요? 네, 다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영양의 불균형이 안 생기게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로 염증이 증가하지 않게 또 잘 자야 되겠죠. 또 순환 불균형이 안 생기게 네, 잘 싸야 되겠죠. 네. 결론은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되는데 이때 세포가 필요로 하는 8대 영양소를 잘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 학교 식단을 보면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보면서 이거 골고루 먹기를 바라지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8대 영양소라고 해서 3개의 영양소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네,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는 식물이 자외선 환경에서 잘 살아내려고 하면서 생성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쁜 현대인들이 이 5가지 영양소, 이 8가지 영양소까지 잘 챙겨 먹기는 너무 힘들겠지요.
먼저 우리 몸에서 뭐 8대 영양소 중에 대표적으로 3대 영양소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우리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가수분해가 되어서 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수분해된 상태를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되고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가수분해됩니다. 근데 가수분해를 하려면 산소와 효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반드시 조효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은 진짜 많은 영양제들 중에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제가 5가지로 잘 축약해 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영양소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고 이 약 먹는 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영양소가 또 균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영양소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영양소는 비싼 영양소는 또 조금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체 이용을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섭취했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마지막으로 몸의 안전한가, 저의 몸에 뭐 독이 쌓이거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네,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영양제를 보면은 가장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대부분 비타민군에 대한 영양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용성은 잘 알다시피 A, D, E, K 그리고 수용성은 비타민 C와 8가지 B군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지용성 비타민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중복되지 않게 딱 100%만 섭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몸에 남겨지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으로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용량을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주의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몸무게에 맞게 연령에 맞게 몇 그램을 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유사나 멀제에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수용성 비타민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수용성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몸에 독성이 쌓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와 E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형태로 잘 바뀌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는 이 영양소가 잘 몸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D3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것들이 잘 돼야지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충족돼야지 비타민 D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비타민 D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타민 E. 비타민 E는 남자 여성에게 모두 좋은 비타민인데요. 토코페롤이 여자의 자궁과 남자의 전립선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천연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천연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데 합성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합성인지 천연인지 알 수 있는데 합성 비타민 E에는 토코페놀이라고 써 있고 D알파 토코페놀이라고 써 있고 천연에는 D알파 토코페놀이라고 써 있고 천연이 아닌 것에는 DL 알파 토코페놀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 K가 있는데요. 비타민 K에 1, 2, 3번 있는데 비타민 K의 3번은 천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1, 2 중에서 2는 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용성 비타민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B군에는 8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임산부에게 부족하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10대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족하면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3, 40대에 부족하면 호르몬 계통의 뭐 갑상선암이나 뭐 전립선 뭐 정신질환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부족하면은 노인들에게 부족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영양소라고 알고 있지요. 네. 지용성 비타민은 저희 몸에 이제 머물다가 수용성 비타민은 저희 몸에 머물다가 배출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권장량의 딱 100%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000%나 2000% 아주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요. 네, 다음으로 미네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미네랄은 단일 성분으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함께 먹어야 효과적인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짝꿍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1대1의 비율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최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아연과 구리는 6대1의 비율로 섭취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네랄 중에 또 셀레늄이 있는데 이 셀레늄은 일반 비타민의 1980배의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게 처방할 정도로 네, 좋은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디브덴이라고 하는데 전 약간 이게 생소했는데 이게 저희 몸에서 각질과 죽은 세포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간과 요오드. 제가 갑상선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 강의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유산화 제품의 감사함을 또 느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족과 함께 유산화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양제를 함께 나누며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죠? 영양 강의를 알고 영양제를 아는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와 나의 가족들.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양을 알고 영양제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25알의 영양제를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천연은 D-알파 토코페롤, 그죠? 합성은 D-L-알파 토코페롤. 이제 이거를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회사들에서 그 비타민 E를 천연을 사용하실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중에 판매하는 많은 영양제들 이렇게 D를 보면 거의 다 DL-알파로 돼 있어요. 그 합성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합성을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왜냐하면 또 지용성들이잖아요. 이런 비타민 A, D, E, K는 그래서 반드시 합성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구분을 할 때 D-알파 천연 DL-알파 합성 이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김상우 리더님이 너무너무 준비 잘하셨고 발표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김상우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양 강의가 첫째는 우리 김상우 리더님과 가족에게 정말 건강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전파하셔서 영양 강의 해주시고 그래서 야, 이래서 꼭 영양제 먹어야 돼. 이렇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나경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조금 작아요. 소리 작은가요? 네, 잘 안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그,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도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면 영양 부족이 되고, 또 잘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피곤이 누적이 돼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잘 싸지 못하면 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충분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고 염증의 수치를 낮추고 또 배출을 잘 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충분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에 이제는 물과 식이섬유를 추가한 7대 영양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학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까지 포함해서 이 8대 영양소를 먹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음식으로 이 영양소들을 섭취하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런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는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 3대 영양소는 탄소와 효소를 만나면 그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가 돼서 몸 안의 세포로 흡수가 돼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가수분해가 될 때 탄소와 함께 효소가 필요한데 비타민, 미네랄은 이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이 체내에 잘 흡수가 돼서 세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비타민 미네랄인데요. 이렇게 우리 몸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이 종합 비타민을 꼭 먹어주라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을 영양제로 채우려고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지.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인데 먹은 것이 내 몸에서 충분히 쓰여져서 그 역할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효능이 좋은지, 먹었을 때 뭐 아침에 눈이 번쩍 뜨여진다든지 맨날 피로감에 시달렸던 것들이 좀 몸이 가뿐해진다고 느껴지던지 이런 효능이 있어야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갈 그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한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모두를 잘 따져보고 영양제를 고르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내 몸에서 배출이 빨리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많이 섭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체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남게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으면 그 체내에 축적될 수 있고 그게 과할 경우에 과잉증이나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권장량을 잘 지켜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이렇게 있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하루 권장량의 100%를 반드시 지켜서 섭취하는 게 좋고 그래서 어린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과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니
수용성화된 이제 베타카로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대부분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결핍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래 활동하시거나 평소에 햇빛을 잘 못 보시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섭취하는 게 좋고,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활성화된 형태인 D3 형태로 바뀌는 그걸 알고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천연인지 합성인지 잘 따져보아야 되는 게, 비타민 E는 전립선이나 그러니까 남성한테는 전립선, 여성한테는 자궁,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합성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인지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되고, 합성인지 천연인지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게 합성이라고 하면 섭취를 중단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C군과 8개 이제 B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B군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량의 1000%, 2000%, 3000%까지도 먹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과 함께 균형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될 때 미네랄을 함께 봐야 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섭취를 해야 효과가 좋고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는 셀레늄이나 체내 이제 죽은 세포 배출해주고 갑상선 약하고 땀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제 몰리보덴도 균형을 잘 이루어서 섭취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안내드린 부분을 주의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데, 우리 몸 자체가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를 최적의 영양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 우리 몸은 저절로 건강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드린 방법으로 영양제 잘 선택해서 바르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똑부러진 변나경 리더님. 우리 나경 리더님도 유산한 영양제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이뻐지셨죠? 네. 화면 보니까 예쁘셔가지고 영양제 드시고 더 많이 예뻐지신 거지, 이렇게 예뻐지신 거죠? 네.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일도 하시는데 바쁜 와중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정말 내 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정말 어느 곳에서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하고, 우리 나경 리더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유옥주 리더님.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우리 유옥주 리더님. 대박이에요. 왜요? 어치버 승급하셨어요. 우리 네네. 박수 풀고 우리 박수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해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언제 어찌보러 승급하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번에 멋져 그런 것 버리십니다. 같아요. 네, 멋져 버리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첫 번째 관문인 골드 리더스까지 고고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응원드리겠어요. 어찌 부러우시죠, 그죠? 다들 또 그래, 우리 승급하셔서 너무, 아니 트레이닝 하시던 중에 승급하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아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승급자 명단에.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쭉쭉 성장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유옥주 리더님의 영양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주차 영양 강의 유옥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영양제를 먹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됩니다. 사람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 인지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하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세포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나 피곤이 누적이 되면 우리 몸에는 염증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우리가 막 일주일이나 막 열흘 이상씩 변을 못 봤다고 생각하면 뱃속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하루의 일과가 잘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몸에 순환이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고 이런 상태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에 반해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이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역으로 고함량의 뭐 영양분을 챙겨 먹고 높아진 염증을 낮추고 몸의 대사를 순환하게 원활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우리 이게 영양소 하면 5대 영양소로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8대 영양소까지 늘어났더라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컬까지 8대 영양소로 이제 늘어났는데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는 식물성을 의미하는 파이토라는 단어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을 가진 식물성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요즘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분으로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평소에 식단으로 이 8대 영양소를 채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12첩 반상을 챙겨 먹거나 유기농으로 갓단 채소를 4시간 안에 씻어서 비조리로 뷔페처럼 뷔페 접시로 7, 8접시를 먹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에게는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과 여건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되는데, 우리의 면역력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챙겨 먹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영양제를 먹게 되는데, 영양제를 챙기려면,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면 5가지의 이제 기준을 보고서 고르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 섭취로 부족한 영양을 제대로 영양제를 통해서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양소가 다양하지 않다면 영양의 불균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서플리먼트에 보셨다시피 서플리먼트에 보면 우리 유사나의 헬스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균형적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 그렇지 못한 영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좀 깜짝 놀랐고 세 번째로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제인데 이것이 내 몸에 충분히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체 이용률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몸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된다면 이 영양제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섭취 시 효능입니다. 효과적인 영양제를 섭취하면 아침에 이제 눈 뜨는 게 이제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몸이 가뿐해지거나 이런 효능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는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먹는 건데 되려 오히려 장기 복용 시나 이제 독성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이 요즘 너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영양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양에는 비타민과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둘이 짝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비타민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14가지의 비타민이 이렇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는데 먼저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먼저 이렇게 다른 영양제와 이렇게 함께 먹을 때 중복이 되지 않게 딱 100%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비타민 D는 D3 형태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한다고 하고 비타민 E는 남녀의 생식기에 좋다고 해요. 남자애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는 자궁에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좋은 토코페롤이 들어있는데 이 토코페롤은 꼭 천연으로 섭취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성분표를 봤을 때 표기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천연은 D-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쓰여져 있고 합성 같은 경우는 DL-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토코페롤이 심혈관 질환에 좋은데 되려 합성을 섭취 시에는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K1과 K2로 이렇게 나뉘는데 K2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K1이라고 적힌 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많이 먹어도 이제 우리 몸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권장량 이상의 먹을 것을 이제 추천해 주시는데요.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B군의 8가지 B1, B2, B3, B5, B6, B7, B9, B12 이렇게 8가지의 비타민 B군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성 비타민은 내 몸에 머물고 있다가 소변으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이 쓰이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권장량 100%가 아닌 1000%, 2000% 이상 그 많은 양의 비타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일단 칼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는데 둘은 반대의 성향으로 칼슘은 변비를 일으키고 마그네슘은 설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둘의 1대1의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아연과 구리 같은 경우는 6대1의 비율,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은 일반 비타민의 1980배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셀레늄과 몰리브덴은 굉장히 비싼 미네랄이라고 해요. 체내의 죽은 세포를 배출시키는데 셀레늄과 몰리브덴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망간과 요오드가 있는데 망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하고 갑상선의 건강의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요오드 같은 경우도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으로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성장계 발육을 촉진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 망간과 요오드의 비율 균형도 잘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영양제를 골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결국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8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로 일일이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가 현대인들의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잘 참고해 보셔서 좋은 영양제로 건강을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혹주 리더님은 원래 말씀도 되게 잘하시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이 아니야. 너무너무 잘하셔. 잘하셔서 아마 전달하는 힘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끝에 내용 이런 거 조금 흐리지 마시고 공부한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다른 왜냐하면 신규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유혹주 리더님은 너무 잘하셔서 아마 잘하실 것 같고 조금만 더 이렇게 연습하셔서 이 영양 강의가 이제 신규들한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컨택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영양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 영양 강의 발표해 주실 분들 너무 5분, 6분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한 주 동안 최소한 1명 이상에게 영양 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더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1명 이상에게 영양 강의 해보시겠어요? 없으면 남편한테라도 하면 돼요.